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, 이게? 8,000원대였어요. 8,700원. 예, 이거 샀는데 네.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.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다음 우리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충북 보은군 대추, 영동군 와인, 옥천군 묘목,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. 네, 장관님, 저 인사 말씀해 보면 이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재배 면적 감축. 이 재배 면적 감축 얘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재배 면적 감축 얘기가 계속 나왔던 용어입니다. 예. 그래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게 감축이 안 돼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네. 또 이 쌀,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을 해서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11월에는 좀 근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. 예, 의원님.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쌀값 20만 원 선을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. 그렇게 돼야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. 쌀 농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장관님은 취임할 때도 말씀 있었지만 그 쌀 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안정된 게 아니라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20만 원 선이 아마 적정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장관님도 20만 원을 얘기를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관님은 정말 지글거리도 쌀값 안정 20만 원 선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, 의원님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. 올해 이제 배추 가격이 폭등했잖아요. 예. 또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추석 때 배추 이거 한 포기가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, 이게? 어제 산 거거든요, 제가. 어제 사셨어요, 예. 의원님. 소비자 가격으로 어제면은 한 8,000원대였어요. 8,700원. 예, 이거 맞습니다. 샀는데 네. 추석 때는 얼마였던 것 같아요, 이게? 추석 때는 아마 6,000원대였을 겁니다. 6,700원이요. 네. 한 2,000원 차이가 나는데 네. 추석 때 이제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그래서 할인 지원을 했잖아요. 했습니다. 네. 근데도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2,000원씩이나. 네, 예.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물량이 아무래도 좀 그 고온 때문에 지금 중고랭지 물량이 좀 줄었어요. 근데 그때 의원님. 당시에 네. 추석 때도 이 배추나 이렇게 농산물을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 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. 지금 6,000원대 2,000원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네. 지금 추석 지난 지가 뭐 한 달 이렇게 됐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2,000원씩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이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네.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.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9월 중순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잖아요, 의원님. 네.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추석 무렵에는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이례적인 제가 고온이라. 좀 이따가 네.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이 배추 가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석 때 성수기 이 할인 제도가 있었잖아요. 예. 농협에서 10%하고 정부에서 20%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0%잖아요. 하나로마트에서는. 네. 근데 그것이 30%가 실질적으로 할인이 됐는지도 의심이 들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엉망에 막 지원한 데가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별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관장을 안 하더라고요. 아, 예, 예, 예. 그래갖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35배 차이가 나. 금액 차이가요. 지원하는 사업비가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인구 비례도 아니고. 네. 또 뭐 어떤 기준을 갖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 다 틀리더라고요. 제각기.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각 시도별로
평등하게 지원을 하고 또 이거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실 대형마트, 하나로마트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.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교통편이 없거든요. 서민들은. 예. 그럼 이것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. 예. 그럼 서민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. 네, 맞습니다, 의원님. 예. 예. 이 배정 현황 잠깐만 띄워보세요. PPT. 이렇게 배정 현황도 이렇게 들쑥날쑥 전부 다 안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비 배정 이제 2024년도인데 이것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. 이게 한번 맞춰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할인 행사를 혜택을 볼 수 있게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차 있는 분들이 마트를 가지 차 없는 서민들은 마트를 대형마트나 중소마트를 사용을 못해요. 네. 특히 농어촌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서민들이 다 사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. 예, 의원님. 그래서 저희도 참 그게 고민인데요.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가들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할인 지원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포스 시스템도 잘 안 갖추어져 있고, 그리고 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은 뭐 그 냉장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느냐, 이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,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가 2,200개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사실 할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1,400개소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애로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, 의원님. 각별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다음은